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4년간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판 총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쟁 판도를 일거에 바꿀 게임 체인저들까지 꺼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 보면은 최근에 저게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는 송이 폭탄이라고도 부른다는데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정체가 뭡니까? 저것이 바로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지탄입니다. 지탄 중에서도 불발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속탄이라는 것은 이제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제 한 개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지탄을 넣어가지고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그 무기인데요. 네. 지금 떨어져 있는 형상을 보니까 이 중에서 공중에서 폭파되지 않고 불발탄으로 지상에 떨어져서 약간 지뢰처럼 남아있는 그런 무기의 형태로 보입니다. 저 무기는 2차 대전 때 새로 사용이 됐는데 처음으로 사용이 됐는데 네. 베트남전에서는 무려 2억 7천만 개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건 자료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2010년에 유엔에서는 이런 집속탄에 대한 금지 협약까지 맺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무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최태원, 노소영 부분 이제 이혼 관련된 이야기에서 결혼 10년 만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아니라 대략 한 37년쯤 된다라는 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집속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집속탄이라는 게 뭐냐? 자, 보면은 폭탄이 상공에서 폭발을 하면은요, 그 속에 자폭탄 수십 개가 자 보면은요 이렇게 수십 개가 들어있고 이게 상공에서 비처럼 쏟아지면서 광범위하게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민간인 희생까지 유발을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드론에서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집속탄은 일명 악마의 무기라고 불립니다. 지금 장면을 한번 보시면 집속탄이 터지잖아요. 그럼 상공에서 그냥 터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자폭탄, 새끼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반경 8km까지 수십 개가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이게 민간인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폭탄인데요. 네. 이 파편만 떨어져도 이 4분의 1인치 강판을 뚫고 장갑차, 벙커까지 폭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나 이 집속탄이 이른바 생화학 무기와 결합됐을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화 보시면 우리 가스 폭발이 만약 일어난다. 그럼 주변에서 도망가면 어느 정도는 피해가 줄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집속탄의 형태에 만약에 가스라든가 대량 살상, 화학 무기가 탑재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민간인은 뿐만 아니라 뭐 인근의 동물들까지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위탄, 백리탄도 집속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소위탄, 백리탄의 별명은 악마의 비입니다. 그래요? 이 소위탄과 백리탄이 터지면 이 불꽃이 2,500도에서 4,000도까지 올라가서 닿기만 하면 동물의 뼈가 녹고 인근을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기들이 최근에 투하되고 있다. 그것도 드론으로 투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 러시아 드론에서 북한제 집속탄이 떨어지고 있다면 앞서 우크라이나 군이 저렇게 드래곤 드론이라 그래서 쇳물까지 이제 드론에서 뿌렸는데 이제는 드론에 집속탄까지 장착되는 게 지금 전장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짚어드리는데 그런데 북한제라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집속탄 보면은 한글 같은 것도 보였고요. 그런데 북한이 정작 이렇게 집속탄을 만들어 놓고 밖에선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2023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이죠. 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한 미국을 향해 던진 말이에요. 집속탄 제공이 반인륜적 행위고 국제적 무리이며 미국은 평화 도살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은 북한의 집속탄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쏟아진 거잖아요. 결국은 저 비판 그대로 북한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이게 세로로 봤을 때 공룡 이렇게 써 있고 한글도 보이고 한데 이거를 지금 북한이 또 만들어 놓고 집속탄은 또 안 된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거를 만들 정도면은 유사시에 이거 대남 위협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집속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집속탄 3D 프린터로 제작한 부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3D. 3D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한글 글씨도 보이잖아요. 네. 근데요, 본떠서 만든 원형이요. 91년도에 미군이 걸프전에서 썼던 그 폭탄을 또 그 원형으로 삼아서 지금 그걸 본떠 가지고 이번에 집속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 거 본떠 갖고 정말 그 재래식 무기 네.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북한이 진심을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북한을 어떻게 보면 좀 등에 업은 러시아가 집속탄까지 드론에 장착을 해서 꺼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우크라이나의 그러면 믿는 구석은 뭐였을까요? I did actually say, would you mind if I gave a couple of thousand tomahawks to your opposition? I did say that to him. I said it just that way. He didn't like the idea. He really didn't like the idea. Tomahawk is a vicious weapon. It's a vicious, offensive, incredibly destructive weapon. Nobody wants tomahawk shot at him. 자, 바로 뭐냐면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토마호크입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내가 이거 우크라이나에게 줘도 되겠냐 하면서 놀리듯이 압박을 한 거죠. 사실 푸틴은요, 이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여왔거든요. Что касается томагавков, т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абсолютно новый,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этап эскал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을 초래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끈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토마호크에? 지금 푸틴의 표정에서 그런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토마호크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저고도의 기습 공격이 가능한 무기다. 특히 최대 사거리가 2,500km에 이르다 보니까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이 된다 하면은 이제 러시아 수도 네. 모스크바에까지 이 사정거리가 미치는 거거든요. 즉 푸틴의 머리 위로 이 무기가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여러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푸틴으로서는 이 가장 막아야 되는 것이 이 무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는 약간 이제 아까 웃으면서 말을 하는 이유에서 네. 자신감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고 푸틴의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기가 도입된다면은 이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마호크가 최근에 언제 쓰였나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미국이 얼마 전에 그 이란 핵 시설을 타격했을 때, 이때도 미국이 그 잠수함에서 쏜 게 알고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이더라고요. 근데 당시 전예현 평론가 생각해 보면 그 북한이 이란 공격 받았을 때 상당히 민감해했었잖아요. 북한도 핵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근데 이러면은 푸틴에 대한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 이 압박도 북한한테는 남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에는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특징이 뭔가요?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 보면 미국이 2017년 시리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토마호크를 발사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2019년 상황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은 핵을 소량 탑재한 토마호크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또 다르게 주목받는 이유가 잠수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핵 탑재를 해서 잠수함에서뿐만 아니라 예. 구축함에서도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핵 잠수함 관련해서 오하이오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유사시에 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거나 경고의 성격으로서 미국이 동해안에서 토마호크를 쏘아올리는 것을 검토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토마호크가 만약 실려서 발사가 된다면 북한 지휘부, 핵시설,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만 골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논쟁이 북한으로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형지물도 피해서 가니까 또 요격이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는 무기인데, 자, 이렇게 신냉전 시대의 무기들은 정말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